안녕하세요. 클립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숏폼 많이 보시나요? 와, 대답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숏폼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숏폼 사용자들이 일평균 44분 숏폼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숏폼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데요. 숏폼을 보다 보면 이런 거 사고 싶은데 하고 검색해 보기도 하고 멋진 장소를 보면 직접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여행을 가면 사진보다 영상을 더 많이 찍게 되는데요. 막상 숏폼으로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들고 귀찮아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휴대폰에 영상이 넘쳐나는데요. 누가 나 대신 뚝딱 숏폼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숏폼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궁금증과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 클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열심히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어줄 클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립의 탄생, 브랜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보이시나요? 네. 혹시 여기에서 들어본 이름 있으세요? 우와, 나우, 네. 네, 화면 조정 컬러바 아니고요. 네. 모먼트나 쇼클립? 쇼핑 많이 하셨으면 쇼클립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름은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 이름입니다. 네이버에는 이미 숏폼 콘텐츠가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숏폼 콘텐츠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이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써볼까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네이버 숏폼 서비스를 대표할 만한 이름이 보이시나요? 다 고개를 가로젓고 계시는데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 틱톡. 각 플랫폼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는 숏폼을 대표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네이버도 숏폼 서비스를 각인시킬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브랜딩 팀에서 최종 제안 주신 이름은 클립과 릴레이 두 가지 아니었어요. 영상 콘텐츠를 상징하는 플레이 아이콘을 조합해 딱 봐도 영상 플랫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클립은 발음도 쉽고 비디오 클립, 인기 클립처럼 이전부터 영상과 결합해서 많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짧게 잘린 영상, 필름 중 일부만 따로 떼어서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의미로 숏폼 컨텐츠 자체를 직관적으로 연상시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모으는 클리핑이나 박수 소리를 표현하는 클립글랙 같은 단어가 연상되기도 해서 경쾌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식상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릴레이는 숏폼을 넘겨보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서비스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이름이기도 해서 사실 브랜딩 전부터 담당자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붙였을 때 발음이 조금 어렵다? 릴스랑 비슷해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클립과 릴레이를 서비스했을 때 쇼츠 크리에이터, 틱토커처럼 숏폼 창작자 이름도 함께 고민했는데요. 힙스터처럼 좀 힙한 느낌을 더해서 클립스터, 그리고 릴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브랜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브랜딩 팀에서는 브랜드와 마케팅을 고민하는 20에서 29세 저연령층 인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71%로 클립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 이후로는 발음이 쉽고 직관적이다. 쉬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같다. 클립이 더 새로운 느낌이다. 논의할 때는 클립이 직관적이지만 조금 식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클립을 더 신선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논의와 서비스 메인 타깃 매력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입에 착 달라붙는 클립을 정식 서비스 명칭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입에 착 달라붙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터밤, 서재패 등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페스티벌인데요. 아직까지 다른 쇼폼 서비스들에 비해 존재감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나야 클립 하며 스며들 수 있도록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클립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 중인 클립은 매일 3천만 사용자가 방문하는 네이버의 네 번째 탭을 담당하는 대표 콘텐츠 서비스로서 첫 출시 이후 일간 사용자는 4배, 일간 재생수는 8배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쇼폼 보면서 이런 거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정보 스티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쇼폼 보다가 이런 거 사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쇼폼 보다가 이런 데 가보고 싶다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참 많은데요. 네, 쇼폼을 보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제품 구매 등 다양한 니즈가 생겨납니다. 실제 타사 쇼폼 사용자의 50%는 쇼폼 시청 후 다른 채널에서 추가 정보를 탐색하고 36%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클립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 니즈를 해결할 정보 스티커라는 기능을 통해 쇼핑, 플레이스, 블로그 등 강력한 네이버 서비스와 연결시켜 순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네이버에는 이미 블로그 모먼트 서비스 때부터 이러한 정보 스티커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막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정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누르면 쇼핑, 블로그 같은 다양한 서비스로 이동하는데요. 지금은 여러 플랫폼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스티커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모먼트 스티커는 쇼핑과 같이 실제 활동으로 연결되는 스티커와 영화, 책 같은 검색 베이스의 스티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클립 서비스를 만들면서 스티커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일부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 붙어있는 스티커도 크기나 컬러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보니 너무 작아서 뭔지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커서 영상에 방해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구매와 예약 전환을 먼저 잘 만들어주자는 전략 아래 일부 검색 베이스의 스티커는 페이드아웃하고 스티커를 다시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실제 활동과 연결되는 경험을 강화한 구매 전환형 스티커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와 연결되는 콘텐츠 전환형 스티커로 분류를 다시 합니다. 디자인도 전략을 잘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는데요. 구매 전환형 스티커는 상품의 썸네일, 상품명 등의 핵심 정보만 넣고 쉽게 저장하고 찜할 수 있도록 버튼을 밖으로 꺼내서 편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배경에 투명도를 줘서 영상에 올렸을 때 답답하거나 광고 같아 보이거나 영상을 보는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했어요. 콘텐츠 전환형 스티커는 어떤 콘텐츠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쉐입, 각 서비스를 나타내는 아이콘, 그리고 타이틀과 썸네일로 구성했습니다. 개선된 스티커가 적용된 클립 뷰어 화면입니다. 위치도 기존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었다면 전략을 잘 담을 수 있는 고정 위치로 변경합니다. 구매 전환형 스티커는 쇼폼 콘텐츠 내용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흐르는 하단에 배치했고 콘텐츠 정보 스티커는 창작자 콘텐츠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아요, 댓글과 같은 인게이지먼트 요소로 보고 오른쪽에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위치는 썸존에 두어서 누르기 쉽게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티커 서비스 이동은 네이버 로그인 하나로 쇼핑, 플레이스, 블로그 등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넘나들수록 했습니다. 혹시 타사 쇼폼 서비스에서 쇼핑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타사 쇼폼 서비스에서 쇼핑을 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스플래시나 앱 설치, 로그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는 이미 강력한 서비스들이 있고 네이버 로그인 하나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 플레이스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클립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클립을 통해 블로그 내 광고 수익을 얻고 상품의 구매와 장소 예약을 통한 수익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눌렀을 때 서비스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달 화면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모달은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했다가 상하 제스처나 닫기 버튼을 눌러서 쉽게 방금 보던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클립 시청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클립을 보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하단과 우측에 한 개씩 각각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데요. 멀티 스티커 노출 방식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통한 상품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폼을 보다 보면 그때그때 내 관심사로 도배가 되는데요. 현재 제 알고리즘은 흑백 요리사와 아파트, GD의 파워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사를 보다가도 지금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뭐지 하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도 함께 찾아보게 되는데요. 내 관심사와 지금 인기를 모아서 보여주는 클립 추천 경험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와서 이런 콘텐츠 많이 보시죠? 네, 뉴스도 보고 연예 소식도 보고 스포츠 오늘의 경기 소식도 보는데요. 클립 서비스는 한 화면에 오롯이 완성된 하나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이지만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지금 핫하고 인기 있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클립에서도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관심사 묶음 콘텐츠 큐레이션 고민을 시작합니다. 관심사 묶음 콘텐츠는 피드 중간중간에 노출시켜서 피드 블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내 관심사를 하나씩 넘겨보다가 지금 인기 있는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인기 콘텐츠를 시작으로 워터밤, 서재페, 패션위크 등 지금 인기 있는 시즈널한 이슈도 함께 부스팅 해주고 있습니다. 피드블록 디자인은 크게 랭킹 타입과 크리에이터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단 더보기 버튼을 넣어서 해당 주제를 더 볼 수 있게 하거나 크리에이터 블록의 경우 창작자 썸네일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표를 살펴보니 사용자들은 영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대부분 썸네일을 눌러서 영상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드블록은 디자인 요소는 덜어내고 영상 썸네일을 확대하고 프로필 사이즈는 축소하여 최대한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곧 해당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기 위주의 관심사 블록은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적극 추천해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피드블록에서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의 키워드를 누르면 따로 검색해보지 않아도 상단에 연관 키워드를 노출해 내 관심사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하 스와이프로 해당 키워드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보고 해시태그는 좌우로 탐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뷰어를 몰아보기 뷰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참 직관적이죠, 이름이. 이러한 몰아보기 뷰어는 해시태그 외에도 장소, 검색의 연관 키워드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키워드가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각각 아이콘을 적용하고 영상 뷰를 최대한 가리지 않으면서 복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했어요. 선택된 탭은 클립 브랜드 컬러로 강조하고 선택하지 않은 탭은 투명하게 해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한 디자인이 적용된 몰아보기 뷰어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키워드를 누른 경우 흑백 요리사의 맛집, 레시피, 식당 등 내 관심사에 맞는 연관 키워드의 클립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관심사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었더니 피드블럭의 경우 타 진입점 대비 인당 재생수는 3배가 상승했고 몰아보기 뷰어의 방문당 재생수는 기본 뷰어 대비 9.6%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모두가 관심 가질 만한 인기 콘텐츠 위주로 피드블럭을 구성하고 있지만 주제, 순서 모두 개인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휴대폰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신규 휴대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사전 예약해서 구매하곤 하는데요. 요즘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클립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성을 잇는 뷰어 디자인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클립은 9:16 비율의 숏폼 영상을 기반으로 멀티 윈도우, 폴더블 폼 팩터, PC까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커버 스크린 위젯은 영상을 화면에 세로 맞춤하고 펼친 화면에서는 가로 맞춤, 아이폰의 경우 영상을 세로 맞춤하고 좌우를 크롭했고요. Z 폴드 커버 화면에서는 영상을 가로 맞춤, 펼쳤을 때는 세로 맞춤으로 제공하였습니다. PC의 경우 영상과 댓글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각 디바이스별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가로, 세로 비율과 면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중 최근 삼성과 협업한 갤럭시 Z 플립 커버 스크린 위젯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립 스크린 위젯의 미션은 세로용 수평 영상을 가로형 디바이스에서 최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화면 사이즈가 작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서 9:16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스크린 위젯으로 보다가 디바이스를 펼쳐서 끊김없이 연결해서 볼 수 있지만 최대한 사용자들에게 작은 화면에서도 완결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로 맞춤과 세로 맞춤, 2개의 콘텐츠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 등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세로 맞춤의 경우 화면을 보시다시피 영상을 잘림없이 온전히 감상할 수 있지만 좌우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창작자들이 주로 타이틀과 자막 등 영상의 부가 정보를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화면 크기에서 영상 콘텐츠를 최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여러 테스트와 논의를 거쳐 영상 중심을 확장한 가로 맞춤안으로 변경을 해봅니다. 세로 영상과 확장 영상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상하를 크롭하여 영상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였으나 화면이 다소 작더라도 세로형 영상 그대로 잘리는 부분 없이 온전히 감상하고 싶다는 비율이 73%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디바이스에 맞는 최적화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은 다시 세로 맞춤으로 변경하고 대신 작은 화면에서도 최대한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와 본문을 제외한 모든 요소는 제거합니다. 클립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소중한 영상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오늘 갤럭시 스크린 위젯 클립 부스도 밖에서 보셨을까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고 클립 굿즈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전에 벌써 다 소진됐대요. 네. 아쉽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주문도 시작되었는데요. 클립은 비전 프로와 같은 컴퓨팅에서 소비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은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철퍼덕 지금 누웠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얘기였고요. 여러분도 모두 클립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민경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서비스에서 에디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경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쇼츠나 릴스에서 영상 제작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많으시죠? 네. 그러면 혹시 클립 에디터도 사용해 보셨을까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네이버 TV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컨텐츠 소비 유저시라면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클립 에디터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성장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립에서 뷰어와 에디터의 출시 일정은 달랐지만 설계는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출시된 클립 콘텐츠를 보면서 기존 콘텐츠만으로는 클립 서비스의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숏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수급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는 편집 도구가 빠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이버에는 다양한 에디터 툴이 있는데요. 모먼트의 숏폼 편집 툴, 그리고 프리즘의 라이브 툴, 스마트 에디터의 텍스트 편집 툴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 필요한 내부 서비스의 편집 툴들을 분석했고요. 외부 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합니다. 저는 사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유저였는데요.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앱을 켰다가 정말 목표를 잃고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숏폼의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요. 더욱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숏폼 관련 서비스의 기능과 사용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였고요. 클립 에디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모아 클립 에디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위 화면은 클립 에디터의 대표 화면인데요. 혹시 네이버 검색홈과 비교했을 때 혹시 유사한 점을 발견하셨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쉐입에 있습니다. 네, 모르시겠군요. 네, 말씀드리자면 라운드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창과 그린닷, 그리고 컨텐츠의 모서리를 보시면 둥근 쉐입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날카로운 모서리보다는 둥근 모양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점을 안쪽으로 유도해 다음 과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썸네일의 쉐입이 각진 템플릿이었다면 여백이 줄어 답답함을 느끼고 날카로운 4개의 모서리로 긴장감을 주어 컨텐츠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클립 에디터는 편집 폼과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편집을 하는데요. 프리뷰, 프레임, 버튼 등 다양한 요소의 라운드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감을 줄였고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도록 템플릿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클립 에디터에는 색상 계층화 기법을 사용하여 3단계의 다크 그레이와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상단의 영상 백그라운드부터 하단의 설정 영역, 그리고 과업 버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고 프레임 선택과 완료 버튼에는 화이트를 적용해 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크 그레이 명도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영역 분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컬러셋을 다시 4단계로 다시 조정하여 사용자들이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화면보다 더 구조가 명확해 보이죠? 네, 초기의 키포인트 컬러는 촬영 버튼과 확인 버튼 영역에 미약하게 사용되었는데요. 클립 에디터에서 중요한 과업, 핸들바에 적용하면서 민트 로고 컬러가 클립 에디터에서 키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편집할 때 다른 클립에 침범하지 않고 영역 내에 노출할 수 있도록 UI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키포인트 컬러는 핸들바, 사운드 파형, 그리고 음원 선택 등 생생함을 전달하는 정보 영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위 화면은 클립 에디터 진입 시 노출되는 첫 화면입니다. 네, 에디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화면 오른쪽의 사이드바에는 촬영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인 전환, 플래시, 타이머,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촬영의 핵심 버튼인 녹화 버튼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업로드와 필터가, 그리고 우측에는 뷰티 마스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필터는 컬러와 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화면 전체에 필터를 주는 효과로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 모드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뷰티 마스크는 촬영 시 인물에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촬영 시에만 적용됩니다. 필터와 뷰티 마스크는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과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숏폼 사용자는 영상 길이가 1분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3명 중 1명은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 2배 속도로 시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립 에디터는 숏폼 서비스를 인지시키는 짧은 길이면서 다른 플랫폼에서 만든 영상도 올리기 쉽도록 적절한 길이, 최대 90초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화면은 초기의 편집폼 화면인데요. 네, 넓은 프리뷰 화면과 하단의 버튼 5개로 되게 많이 심플하죠. 네, 간결한 UI로 접근은 쉬웠지만 진행 중인 편집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수정 내용을 확인하려면 꼭 각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심플함도 중요하지만 사용성을 더 중시하여 타임라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뷰 화면을 축소하고 하단의 영상 클립과 편집 정보를 히스토리로 노출하였고요. 영상의 앞뒤 효과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기준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은 클립, 필터, 사운드, 스티커, 텍스트 등 다양한 편집 정보를 영상 프레임과 비교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영역에 여러 개의 스티커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 UI가 산만하여 오히려 정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섹션별 히스토리는 첫 번째 효과만 썸네일로 간결하게 표기했고요. 각 레이어의 채도를 높여 클릭을 유도하였는데요. 레이어 클릭 시 하단의 아이콘과 동일하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각 기능의 디테일이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상단 타이틀의 일관성을 유지했는데요. 프리뷰 영역이 좀 좁아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타이틀 영역을 제거하여 프리뷰 영역을 20% 확장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더 넓은 영상 화면을 보면서 편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있었던 확인 버튼은 사용자 엄지손가락 동선을 고려해 하단의 썸존에 배치하였고요. 행동 유도 버튼으로 둥근 쉐입을 선택하여 사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에디터를 하면서 정말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았던 테스트를 꼽아보니 사운드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사운드 기본 썸네일 테스트와 파형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역동적인 인터랙션으로 재밌는 디자인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초기의 사운드 선택 화면은 썸네일이 없는 리스트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전혀 음원 리스트 같지 않죠. 그래서 자켓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는 썸네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음원 제휴가 많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AI 음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실제 AI 음원을 적용해 보니 썸네일이 없는 음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디터의 음원은 중요한 사용성이라고 생각돼요. 테마에 맞는 유니크하고 화려한 썸네일을 제작하게 됩니다. 썸네일 하나하나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는데 혹시 모션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좁은 화면에 화려한 썸네일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음원을 선택하는 과업에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테마 목록을 정리하면서 플랫한 백그라운드에 최소한의 인터랙션으로 썸네일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파형 테스트에서는 임팩트 있는 모션을 사용해 화려한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룩앤필을 맞추고 음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모션과 볼드한 라인으로 파형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도 에디터가 처음이라 진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 촬영, 편집, 발행 이렇게 3개의 모드로 구성된 클립 에디터가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베타 테스터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네이버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사용자 의견 수렴인데요. 이번에도 빠질 수 없죠. 베타 버전 에디터를 가지고 쇼폼을 많이 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용자 조사에서는 심플한 디자인과 쉬운 사용성, 그리고 기존 모먼트의 에디터보다 기능이 많아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부터 타 앱보다 미흡한 기능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용성 의견까지 크고 작은 의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주신 의견을 기반으로 계획 중이었던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세밀한 영상 편집에 필요한 핀치 앤 줌, 필요한 영상만 쏙 뽑아 사용할 수 있는 클립 분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마그네틱 효과, 그리고 GIF 스티커가 컨텐츠나 버튼에 가리지 않도록 안정 영역을 표시해주는 그리드 노출까지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빠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곧 반영될 기능으로는 텍스트와 비즈 타입을 분리하여 사용자 취향에 맞게 편집할 수 있도록 텍스트 플로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환 효과로 영상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 시청 경험을 좋게 하려고 해요. 페이드나 디졸브 같은 효과를 넣어 몰입도를 높이고 스토리가 더 매끄럽게 흐르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SNS에 기록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그 순간을 더 특별하고 멋진 콘텐츠로 완성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촬영까지는 쉽지만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부끄럽지 않은 센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 하이라이트는 내 기기에 저장된 사진을 선택하기만 하면 전문가 같은 편집 기술로 멋진 클립을 완성해주는 AI 기능입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을 사진첩에서 선택하면요. 영상 목적에 맞춰 텍스트와 행동을 분석하고요.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 구조를 찾아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영상과 관련된 쇼핑과 플레이스 정보 스티커까지 자동으로 적용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퀄리티 있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발행 화면에서는 영상을 분석하여 자동 리뷰도 해줘요. 그리고 카테고리와 위치 정보까지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렇게 사용자는 짧은 시간 안에 퀄리티 있는 클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하이라이트 기능을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추출하는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클립 에디터는 다른 에디터에 비해 늦은 출발을 했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여 단단하게 출시하였고 지금은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즐거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이 클립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